대문을 넘었는데도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 캐시, 잘 지냈어? 아니야. 캐서린, 오랜만이야. 아니야, 이거. 봤어? 새였다. 정확히는 참새의 일종이었다. 정문을 지났는데도 이 공격적인 낭류는 계속되는군.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저희도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빨리 걷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천천히 걷자니 또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동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벼락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니. 의지를 가진 번개라. 재수없는 것이 떠오르는군. 아, 어쩌면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은 아닐까요? 방어, 보안 장치를 말하는 것이오. 허가받지 않고 이 저택 안에 들어오는 것한테만 번개가 내리치는 걸 수도요.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장치도 많았거든요. 크기가 커다란 저택일수록 더 효과적인 보안 장치들을 설치하곤 하니까요. 아, 저희 집에서도 보안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저녁 식사 이야기거리로 올라오곤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지만 LCCB 팀이 접근하지 못했다던 보안 체계란 것이 혹여 네.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날씨를 조정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꽃은 색깔이 있네요. 이 꽃 이름이 뭘까요? 혹시 말이야, 돈을 지불한다면 꽃에도 색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인물은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이겠구려. 곧 시들어버릴 꽃에도 색을 넣을 정도라니. 혹은 어마어마한 갑부이거나. 틀렸어.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마음이 꽃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고 따뜻하진 않았으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말썽이죠? 하긴 티사는 워더링 하이츠는 화창한 적이 드물지만요. 오랜만이야, 넬리. 세상에, 히스클리프? 정말 너구나. 응. 네가 그렇게 떠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는지. 우리가 그동안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자, 들어와. 설마 여러분은 우리 히스클리프의
친구분들인가요? 네, 뭐 친구 해도 되는 건가요? 친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식하고 있을지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그럼 죽을 뻔한 모험을 몇 번이나 겪은 소중한 친구들이지. 히스클리프의 소중한 친구들이 곧 있으면 비에 쫄딱 맞아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군.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저택은 따뜻할 거예요. 정말 저택 안에는 색이 있어. 말했잖아. 저택에서는 색이 보였다고. 이것도 뭐 돈을 내서 가져온 거지만 저택에 걸린 이 랜턴들이 있으면 색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가. 본래의 색을 밝혀주는 랜턴이구려. 꽤 값진 기구일 텐데. 그래도 완전한 색을 돌려받지 못해. 어딘가 칙칙하지. 그런데 캐시는 어디? 히스클리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야? 응?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잘 먹고 다닌 거 맞아? 좀 야윈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들? 그러고 보니 옷차림이 못 본 사이에 달라지고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됐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넬리라고 했나? 정확히 어떤 사이지? 우린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전우들이라 어떤 사이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하군. 아, 나는 말이지. 히스클리프의 이를테면 보모라고 해야 했나? 보모요?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하는 보모요? 히스클리프 씨? 밥을 먹기 거부할 때는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아이 넬리,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마. 보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랐잖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어. 그리고 난 넬리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보모처럼 따르진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치프 버틀러라고. 내 말 한마디에 군기가 바짝 드는 버틀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네가 제일 일을 빠릿하게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 슬슬 인내심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넬리, 이 연애는 언제 시작이야? 연회는 어이, 그 막내네 새끼 오긴 하는 거야 뭐야?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지? 언제까지 이 꼴보기 싫은 얼굴들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냐고? 넬리, 잠깐. 방금 그 목소린. 아이 참, 안 그래도 막 왔어요. 히스클리프 들어가자.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파티를 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크루즈 파티나 이곳에서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공간에서부터 나오는 음침한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활기찼던 저택은 아닌 듯하다. 청소를 급하게 했지만 오로지 손님 맞이를 위한 용도일 뿐. 곳곳에 균열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즐거운 파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제법 슬프네.
내 명을 들은 시비수 결집이다. 해결사들이요! 저 복장은 분명 외우피 협회에서 온 자들! 외우피 협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면 뺏기도 힘든 분들인데 어찌 이런 곳에! 맙소사, 기어코 그가 돌아오고 말았어요. 워더링 하이츠 일수치인 그 망할 자식이. 여전하네, 조세핀. 뻔뻔하게 들어오는 꼬락선이 좀 보라지. 우리 마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겁하실까. 어우, 조세핀 그만 좀 해. 신경 쓰지 마, 히스클리프. 이 광경을 보시면 뒤집어지실 거야. 이 신성한 워더링 하이츠를 불황자들이 점령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지. 아무렴. 역시 망나니 자식답게 제일 늦게 기어 들어오시는구만. 무슨 자신감으로 이곳을? 조용히 하십시오, 힌들리. 히스클리프,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을 잊지 못한 건가? 아직도? 내가 뭐 성대한 환영 같은 걸 기대하고 이 저택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 면상이나 보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말대로 난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거든. 이 빌어먹을 자식이! 짐승만도 못할 새끼가! 또 어디선 이놈이랑 똑같은 것들을 데리고 왔어? 뭐라도 쑤셔볼 심산인가 본데. 어이 너네, 이 자식 정신 좀 차리게 두들겨 패라. 어디 한쪽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더 좋고. 보스 명령 없어. 아무 말 말고 해! 그 보스라는 놈과 너희들을 고용한 건 나야! 그래봤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 뼈다구보다 못한 놈들일 거다. 개 뼈? 저자가 무얼 하는 것이오?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싶다는 소리죠.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좋아. 이제 살을 발라 뼈다구로 만들어주지. 잠깐 물 좀 마시려고 갔다 온 동안 무슨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저택은 또 빌어먹게도 넓어서 차라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나을 뻔했네. 보스 손님이 옵니다. 예. 걸음걸이나 한눈에 느껴지는 기색으로 보아 전투에 꽤나 능숙한 경험이 있는 자 같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네 잡졸들은 영 시원찮아.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한테나 얻어맞아서 주저앉고 있었다니까. 자, 본때를 보여줘.
내가 아무래도 부하들 교육을 잘못시켰나 보네. 마!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면 말이야. 제일 먼저 형님한테 째깍째깍 인사를 박았어야지. 너희 뭐냐? 얼른 예의 갖춰서 인사 박아라. 뭐야? 설마 형님? 그래 임마. 네가 조직을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면 그 악명 높은 미친 토끼 새끼를 알아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미친 토끼 새끼? 저놈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냐?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그거야 뭐. 옛날에 끈끈하고 땀내 나는 이야기까지 듣고 싶어 하실 줄은 몰랐어서. 형님은 왜 이놈이랑 아니 그것보다 그럼 이 가면 모양 토끼기? 데드래비츠? 올해가 좀 많이 변했지? 한쪽 어깨에 대충 두른 스카프와 외상으로 마신 맥주 한 병만 있었으면 그 망할 아담스 패밀리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 별명으로 이름이 붙은 맥주도 있었잖아. 그지만 몇 주 전에 문 닫았어. 요새 흉흉한 소문 때문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나 참 말이 돼? 뭐? 늑대 몰락펍이 망했다고?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해버렸네. 뭐 소개를 해주자면 이쪽은 옛날에 내가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 이야, 동료들인가? 호련히 사라지더니만 멀끔한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냐? 뭐 어쩌다 보니. 그 아들도 많이 생겼네. 걸어다니는 시계도 생기고. 아하하, 자식 출세했는데. 부하? 그런데 왜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된 거야, 형님? 왜? 이상하냐? 유행이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야. 어깨에 토끼가 그려진 스카프를 매던 시기는 지났단 거지.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좀... 당연히 아니지. 우리 데드래비츠가 어디 샌님들처럼 유행 따라갔던 허접한 조직은 아니잖아. 너 정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구나. 이 저택을 그리고 데드래비츠까지 떠나고 나서 적어도 성공해서 내 발로 돌아오기 전까진 다시는 어설픈 발걸음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 하긴 너는 우리랑 어울리고 있었을 때에도 이것을 혐오스러워했지. 괜찮냐, 히스클리프? 우린 이제 뒷골목에서나 쏘다니던 갱단들이랑은 급이 달라졌어. 드디어 우리도 출세라는 걸 한 것이랄까? 약지 출신이었던 자가 우릴 눈여겨봤거든. 덕분에 이젠 몸집도 더 불어났고 꽤 잘 나가는 조직이 되었지. 약지? 손가락 중 하나? 약지 중에서도 야수파 출신인가? 이런 시시껄렁한 동물 가면을 씌우는 건 그놈들 뿐이겠지. 그럼 형님이... 그래 임마, 데드래비츠 최고 보스가 되셨다. 형님... 우리가 마시던 맥주가 3병이 넘어갈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어. 기억나? 썩어가는 밀로 만든 싸구려 맥주였어, 이스클리프. 기억나는 건 다음 날에 깨질 것 같은 두통과 텅 빈 주머니였지. 형님 밑에 있는 놈들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아무리 갓 들어온 신참내기였다 하더라도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난다고 했었지. 난 형님이 언젠간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뭐 내가 줄만 들어가면 폼 있는 말을 곧잘 짓거리곤 했지. 역시 매추 형님이 맞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 죽겠군. 감동적인 재회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결국 니놈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렁뱅이 짓거리나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매트 이자는 출세했다는 거지. 동시에 지금은 내 경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알아들어? 니놈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싸구려 양아치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힌들리, 아직도 나를 마구 짓밟고 조롱하고 개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그 시절 겨울인 줄로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엔 힌들리 네놈의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혓바닥을 잘라버리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지. 하지만 나 같은 놈도 어딘가에 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놈들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은 그냥 불쌍하네. 뭐? 네 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길거리를 떠돌다가 기어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뭐? 이 건방진 놈이! 아까부터 욕지거리만 퍼붓고 있긴 하지만 저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건 야, 너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이라도 보긴 한 거냐? 차마 눈 뜨고는 못 봐줄 정도인데, 힌들리. 이 새끼가! 핸들리 씨, 진정하고 소파에 앉지 그래? 우리 애들은 자리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도 못 앉고 있는데 말이야. 뻔하네. 술에 먹힌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한 술통에. 배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냥 호수에 빠지는 거죠. 흔적도 없이. 뭐 일단은 내 고용주니까. 사정이 있어서 핸들리 씨와 같이 일하는 중이야. 저자의 부탁으로 저택까지 오게 됐지. 부탁? 애초에 이 자리는 캐서린이 주최한 연회잖아.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할 게 있다는 건데? 연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있네. 그 아둔하고 쓸모없는 이놈의 대가리 말이야. 힌들리, 제발 그만하게 부탁이니. 내 저택에서 그런 지저분한 말이나 듣고 싶지 않아. 네 저택이 아니라 내 저택이 달린 튼 내 저택! 네가 갖지 않은 농락으로 훔쳐간 내 저택!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고귀하고 명망 높은 이 워더링 하이츠를! 네놈의 그 에드가라는 잘난 가문에서 내어주신 저택만으로는 모자랐던 거냐? 에드가 가문? 소리 지르고 때를 써서 물건을 뺏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새끼 주제에 어딨어! 힌들리 씨, 물러나십시오. 개만도 못한 충성심을 가진 놈들. 몇 년 전까지 너희들이 받들던 주인은 나였다. 기억은 나냐? 그만하세요, 힌들리님. 힌들리 언쇼 쪽에 남아있는 버틀러들은 이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넬리님.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야, 넬리? 알잖아, 캐서린은 시끄러운 걸 못 견뎌 했어.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자기 집 한복판에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랬지. 나 아까부터 캐서린의 기분에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목소리를 낮추고 있단 말이야. 슬슬 참기 어렵다고. 캐서린은 대체 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표정은 왜들 다 그따위고? 미안 히스클리프.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하냐고? 히스클리프, 나는 이 분위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표현으로서 너에게 지금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알아듣게 얘기해봐 좀. 이걸 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캐서린 아가씨는 여기 없어. 여기 없다는 게 어떤? 캐서린은 죽었다. 자네 말대로 얼굴 보는 것도 불쾌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곳에 왜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무슨 미친 소리를. 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인 캐서린님의 혈연인 힌들리 언쇼 씨, 고인 캐서린의 남편이었던 린튼 에드가 씨, 마지막으로 유언에서 언급되었던 히스클리프 씨.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집행을 시작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자 캐서린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캐서린님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바람대로 캐서린님이 소유한 저택에서 유언장을 낭독 후. 잠깐만. 너 나불거리지 말고 잠깐 멈춰봐. 누구의 장례식이라고?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라는 거야? 네가 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진 뒤 캐서린은 곧바로 내게 왔다. 우리는 부부였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보냈지.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개소리 하지 마. 난 이 저택에 발걸음을 한 순간부터 캐서린이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이 저택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작정하고 꾸민 일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내 눈앞에 그녀의 시체라도 갖다 놔. 그래야 좀 믿어볼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못 봐주겠군.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애도는 못할 망정. 히스클리프, 네 기분은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자리에. 놔!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는 거야. 개시를 보기 전까지는.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유언 집행 방해가 이어질 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언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너야말로 거울을 좀 보지 그래. 꼴이 말이 아니고. 역시 태생부터 글러먹은 새끼는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주워 입어도 결국 티가 나긴 마련이거든. 그리고 장례식 절차상 좋든 싫든 곧 캐서린의 시체를 볼 수 있을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날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지 나도 직접 봐야 하겠으니까. 힌들리님, 히스클리프님, 두 분 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관리자나리,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웨어피 협회 나리들은 계약 불이행에 관해선 필요에 따라 처형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본인은 히스클리프 군이 처형당하는 것도 싫고 웨어피 협회 나리들이랑 싸우는 것도 싫소. 경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말씀하시오. 그 이상 아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오. 이상하군. 너희 그대로 멈춰. 이자를 대신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어? 뭘 하는 거지, 벌량? 류슈, 같은 수감자가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까지 나서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거라고. 일이. 말 더 안. 개자식들이 뭐 한꺼번에 덤비든가. 최초 대응만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1분 내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설차고 놔버리고 그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너희도 나랑 같이 뒤지는 거야. 다물어, 시계 대가리! 지금 회사가 규칙이고 알 바냐? 빨리 생각하지 마. 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요. 있지, 히스. 지금 엄청 화나고 답답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닥쳐! 다 입 다물고 건들지 마. 같이 박살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히스클리프, 한숨 자고 일어나자. 방금 맨손으로 히스클리프를 눕힌 거야? 게다가 꿀밤 한 방으로? 호흡은 정상적이다. 뒤통수에 위치한 맥에 정확한 충격을 줘서 의식을 잠시 잃게 한 것 같군. 전혀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어요. 익숙한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마치 저희 집안의 히스클리프 군이 한 번에 불썩 하였네만.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버틀러라고 할 수 있죠. 넬리가 옛날에 말했던 꿈나라로 보내버리는 비장의 방법. 오랜만이네. 정말 미안해, 히스클리프. 오랜만에 만난 너에게 꿈밤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인 거냐? 넬리, 캐서린이 정말 죽었어?
그리고 캐서린 아가씨의 유언장엔 네 이름이 적혀 있었어, 히스클리프. 유언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정도는. 그런데 이 저택이 캐서린님의 소유였나요? 원래는 힌들리 도련님 것이었죠. 그런데 캐서린, 그것이 뒤통수를 쳐버렸어. 린튼, 네 놈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래. 네 놈 부부가 어떻게 작등을 해서 날 구렁텅이로 빠뜨렸는지. 정당한 방식이었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지. 당장 T사 법원으로 뛰어들어가도 변하는 건 없을 텐데. 진정 시간이 끝남에 따라 재산 상속 유언장 집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인 캐서린 씨의 유언장입니다. 위조가 없다는 것은 여러 번의 절차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위조를 검증한다면 저 사람들은 누가 검증하는 거야? 동의. 업계 관행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캐서린 씨께서는 재산 분배에 대해 선포되기 전 이 편지를 모두의 앞에서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유언장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구나. 부디 이번만큼은 다툼 없이 나의 말을 존중해주길.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한 번뿐인 내 장례식이잖아.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전혀 고통스럽거나 괴롭지도 않아. 그러니 내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도 없었으면 해. 나는 나만의 천국에 이르렀을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눈물은 마음껏 흘려. 그래야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질 테니까. 워더링 하이츠, 낡고 황량한 저택. 난 이곳을 많이 무서워했지.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겁에 질려 했지만 이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저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제 이 저택을 나의 남편 린튼 에드가에게 남길게. 나를 계속 기억하며 이 저택을 소유해줘. 이런 먹을. 그리고 하나뿐인 내 오빠 힌들리. 그래! 나도 언급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빚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들었어. 매일같이 술과 도박을 일삼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나는 제발 뭐라도 내놔라, 캐서린. M사에 있는 어비스 트라우마 교정실에 오빠를 등록해 놓았어. 이 말을 듣고 일주일 내에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오빠를 찾으러 직접 방문할 거야. 뭐? 오빠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게. 말도 안 돼! 희망을!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M사를 어떻게 가라는! 물론 오빠를 위해 M사로 가는 워프 열차 이용권도 준비해두었으니 걱정은 마. 내 손에 집어쳐!
만일 또다시 소란이 일어나서 집행을 멈추게 된다면 이번에는 경고 없이 무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그리고 히스클리프? 집으로 온 걸 환영해. 캐시, 나는 이 저택에 7번의 벼락이 치고 난 후, 그 후엔 황금가지가 네 것이 될 거야. 내가 소유한 그 황금가지를 너에게 줄게, 히스클리프. 황금 가지를 저택이나 가문도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벼락? 7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단테,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야. 그딴 말 말고 돌아와, 캐시. 제발 내 말에 한 번만 들어줘, 캐시! 정말이야, 네일이. 정말 유령을 봤다니까? 또 그런다. 유령이 나오면 제가 두들겨 패서 빨래대에 널어놓을 거라고 했잖아요, 캐시 아가씨. 유령 같은 건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한다니까 쟤는. 거짓말 아니라고! 미안하다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아빠, 내 바이올린은요? 내 엑스타 만능 렌치도. 바이올린도 렌치도 못 사왔어. 남은 손이 없었거든. 남은 손? 아우, 뭐야? 안고 있는 그 더러운 자루 같은 건 뭐야? 아, 더러워. 이 날씨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단다. 부모도 집도 없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이런 거지 같은 애랑 같이 있기 싫어. 맞아. 바이올린 사오란 말이야. 이런 거 내다 버리고. 뭘 봐? 바이올린 내놔. 바이올린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빠, 이 애는 왜 길거리에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거든. 불쌍하게도. 뒷골목에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보이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들 말이야. 그럼 얘한테는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턴 우리와 그리고 이 집이 있는 거지, 캐시. 싫어! 난 저런 거 안 가져. 그럼 오빠는 버리는 거구나? 그렇지? 바람이 불고 있나 봐. 저택에 또 울음소리가 들려. 그렇네요. 창문은 닫으세요, 아가씨. 춥겠어요. 기억나세요? 아가씨가 어렸을 때 이 바람 소리만 들으면 계속 무섭다고 칭얼거리셨는데. 유령이 보인다 그러지 않나? 넬리, 지금도 난 보이는걸? 아가씨,
히스클리프가 저택을 떠난 후로 아가씨는 너무 허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헛것이나 보는 거라고요. 괜찮아, 넬리. 이젠 유령이 무섭지 않아.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히스클리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가씨, 이제 그애에게 남은 것이라곤 내가 전부일 텐데.